안녕하세요. 2월 18일 시황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아무래도 장이 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마지막까지 이제 빼면서 1.5% 코스피가 하락한 하루기도 했고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주도하는 몇 개 업종 제외하고는 하락폭도 제법 크게 나왔을 거고요. 그동안 좀 제법 상승한 종목들은 특히 하락이 더 많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1.26% 빼서 이제 1000 구경하러 가나 싶었더니 또 967로 주저앉았어요.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2배나 많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시간대별로 보시면은 이게 뭐 분봉인데요. 왼쪽이 코스피,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시작하고 좀 오르나 싶더니 끝까지 그냥 이렇게 해서 비슷한 흐름으로 쭉 빠졌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요. 보세요.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기간 조정 받는 구간이에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설 명절 이후에 그냥 탄력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걸 바랬지만 그런 모멘텀을 줄 수 있을 만한 소재가 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좀 악재를 찾아보자면 더 있었죠. 제가 요즘 관심과 지켜보고 있는 HLB 관련된 그런 부분도 그렇고 2차전지도 지금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이랑 한쪽은 배터리에서 불나서 날리고 한쪽은 그 불난 배터리 기술 베껴가지고 날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승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하락 모멘텀이 좀 더 많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또 이런 기사들도 있었잖아요. 제가 어제 소개는 못 드렸는데 보시면은 한파에 따른 전력 부족 사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유가 다른 뭐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오스틴 쪽에 너무 이제 혹한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전기가 없대요. 그래서 다 정전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을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장기 악재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단기적인 좀 뭐라고 할까요?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유인을 줄 수 있는 그런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그동안 잘 가던 회사들도 FST도 그렇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테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좀 최근 급등이 나왔던 회사들 위주로 더 크게 하락이 나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회사의 펀더멘털의 문제가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실적이 조금씩 뒤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전혀 걱정하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사 있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이 내용이 오스틴 공장 증설 결정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얘기고 그냥 추측하는 것 같으니까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비슷한 흐름이었고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율 영향이 좀 있겠죠. 어제도 환율이 좀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가 어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두고서 그걸 갖다가 미국의 금리가 올라서 그것 때문에 하락이 했다, 뭐 이런 하락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너무 끼워 맞추는 느낌 아닌가요? 그거는 저는 좀 너무 끼워 맞추기라고 보고 있어요. 뭐 하락 사유 찾다 보니까 그게 제일 만만해서 갖다 붙인 것 같고 그냥 뭐 조정 나올 만한 시점이 됐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크게 악재라고 했으면은 한 1, 2% 조정받는 거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매물 그 시세 차익 나오는 거 그런 거 그냥 차익 실현한 매물이다라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말씀드렸던 이 기간 조정을 하게 될 경우 3,000에서 3,2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 구간 내에서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명절 후에 상승이 나온 그 상승 나오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을 뿐이지 이게 뭐 지금 하락의 징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내일 좀 하락이 또 나오면요. 그때는 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 3,000 밑으로 깨고 내려갈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상승될 만한 그런 소재를 위한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트라고 하죠.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그렇다고 한 번에 막 사지 마시고요. 뭐 분할 매수 시작을 하시려고 한다면 내일부터 한번 흐름 지켜보고 매매를 하시는 건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외국인이 이제 좀 들어오는 추세였는데 환율이 갑자기 이렇게 또 변동이 생기면서 물론 이제 외국인들 자금이 이탈하니까 환율이 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가 먼저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어찌됐든 요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뭐 다시 얼른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길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뭐 개미는 돈이 많아요. 어제 예탁금도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이제 얼마 후면은 직장인들은 아시죠? 직장인들 성과급 시즌입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과급 주는 데가 많지는 않을 텐데요. 혹시나 받으면 그 돈 다 주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연기금은 오늘도 꿋꿋하게 3,200억 팔았습니다. 언제까지 파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이거 엄청나게 많은 주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얘네 행동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연기금이 이제 얼마 전에 테슬라 들어가서 몇천 프로더라? 하여간 엄청난 수익을 냈다고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게 그것만 놓고 보면 사실 투자 잘하고 있는 게 맞긴 한데 연기금도 너무 뭐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얘네도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 주식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거든요. 물론 그 명분에는 국내 주식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연기금이 실제로 이 돈을 빼서 써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크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이 그것도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죠. 지금 모멘텀이 지금 3,500 뚫고 올라가게 생기는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차익 실현하고 이제 그냥 갖다 한 하루도 안 빼고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제일 최근에 순매수였던 게 크리스마스 이브 전이네요.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아유 그냥 아유 참 눈치가 없어요 얘가. 하여간 뭐 이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증시 주변 자금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뭐 예탁금은 비슷비슷한 수준이네요. 근데 이제 어제 1조가 들어왔고 아마 이제 요 날도 상승했기 때문에 요 다음날 더 들어왔을 거예요. 신용 잔고도 역시나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려를 하는 게 선물 매도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조금씩 쌓아놓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좀 연속성이 어느 정도 좀 보여요. 근데 지금 제가 그렇다고 해서 원래는 그렇게 연속성 있게 선물 매도를 쭉쭉쭉 쌓아놓으면은 되게 큰 하락 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증시가 워낙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금액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 잡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직 매수 쪽으로 물량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금액하고 수량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량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매수 물량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매수 금액이 딸리는 이유는 매수 물량을 더 싸게 샀으니까 그렇죠. 오르기 전에. 그리고 매도 물량은 비싼 시점에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더 비싼, 금액으로 볼 때는 더 비싼 금액을 많이 판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매수 물량은 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거는 제가 조만간 선물 시장 돌아가는 것도 좀 간단하게 영상으로 하나 준비를 해볼까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이해를 좀 쉽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게 2월 17일자로 나온 삼성증권 리포트인데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요. 요게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의 뭐 최근 3개월 수익률 그거를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나타낸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코스피랑 코스닥 플러스면은 코스피가 수익률이 좋은 거고요. 마이너스면 코스닥이 수익률이 좋은 거죠. 근데 어느 쪽이 됐든 상단은 20%, 하단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가둬놓고서 물론 조금씩 이탈하는 경우는 있지만 어찌됐든 대부분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대형주 쪽의 수익률이 이렇게 좋은 상황입니다. 거의 상단까지 왔어요. 물론 이제 대형주가 올라줘야 지수가 상승하는 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반적으로 코스피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코스닥 수익률이 올라오거나 이러면서 키를 맞춰서 결국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으면 대부분 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제가 지금 코스닥을 더 좋게 보고 있고 지금은 코스닥 중심으로 중소형주 위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요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오전에 리포트 읽다가 제가 딱 찾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요건 좀 보여드리려고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FST랑 이제 어제 제가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코프로비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FST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세력 형님들 제 기도 들으시는 것 같다고
한 10%만 더 올려달라고 했더니 이 형님들이 괘씸했는지 그냥 밑으로 다 빼버렸어요. 근데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너무 낙관론자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주식시장 지켜보면서 저는 돈을 벌기보다 잃지 않는 거를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위험해 보이면은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이게 좀 멀리서 지켜보세요. 보시면은 요 위에서 그냥 잘 버티고 놀고 있는 애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다 견뎌내신 분들이 이거 못 견디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뭐 특별한 악재가 터졌나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이런 변동성을 견디는 인내의 시간에서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세상에 꽁돈이 어디 있습니까? 꽁돈을 바라시면 그냥 은행에다 예금해서 이자 받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이자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노리기 위해서 주식시장 들어온 거잖아요. 도박 마인드로 들어오신 거라면 그분들은 떠나셔야 되고요. 이제 더 큰 수익률을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변동성에서 오는 뭐 나름의 고통의 시간, 이걸 즐긴 그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흐름이 좀 생긴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흔들리지 마시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0만원 뚫고 20만 5천원까지 갔다가 지금 18만원까지 내려왔어요. 한 10% 정도가 빠진 거잖아요. 최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요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요만큼, 요 정도면 그냥 충분히 기간조정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박스권 이제 하단이 한 요 정도 선이에요.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한 17만 7천원. 박스권 하단이 왔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려오더라도 얘는 분명히 다시 올라올 겁니다. 제가 지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20만원 밑에서는 팔까 말까 고민하는 것조차 아까운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입니다. 네,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뭐 이제 앞으로 에코프로라는 모회사가 여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비전이 되게 좋아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서 에코프로 회사에서 한 IR 자료 그거 한번 보세요. 진짜 그거 보고서 제 가슴이 다 웅장해진 그런 순간이었는데, 비전도 확실하고요. 네, 요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해 드릴 수도 있긴 하겠는데, 뭐 요 회사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회사 위주로 들고 있고, 그리고 걱정이 되면 바로바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런 신호는 두 회사 전부 다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어서 바로 뉴스도 좀 볼게요. 보시면 백악관이 위기의 차산업을 구하기 위해서 TSMC에 칩을 달라고 설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TSMC 같은 파운드리가 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말 안 들으면 처음에는 이제 부탁을 하겠죠. 근데 부탁하면서 우리 좀 도와줘. 안 도와주면 니네 죽여버릴 거야. 도와줘. 부탁하는 거야. 이 얘기죠, 지금. 백악관이 지금 설득을 하겠어요? 가서 그냥 말은 설득이지. 안 주면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해결을 나서고 있다. 그리고 TSMC는 얘네가 도와주고 싶어도 얘네도 생산 캐파가 있어요. 그 캐파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것도 참 쑥스럽네요. 요것 때문에 좀 단기적인 좀 뭐라고 할까요? 상승 모멘텀이 사라지는 멈춘 상태긴 하지만 걱정하시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장 끝나고 나서 거래소에서 K뉴딜 지수가 첫 정기 변경이 있었다.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거든요. K뉴딜에 BBIG 해가지고 K뉴딜 바이오는 뭐 삼바, 바이오팜,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는 뭐 SDI, 이노베이션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2차 전지 K뉴딜은 솔브레인하고 LNF가 들어오고 후성하고 솔루스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는 두산 솔루스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후성하고 두산 솔루스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LNF랑 솔브레인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K뉴딜 얘네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가 들어오고 펄어비스 빠지고, 바이오에서는 뭐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풍제약, 야수의 신풍제약이 들어오고 녹십자 들어오고 얘네들 빠지네요. 인터넷 쪽에서는 이렇게 들어오고 얘네가 빠지고요. 그리고 K뉴딜 여기에서는 뭐 게임 K뉴딜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넵튠, 네오웨이즈, 골프존 이렇게 변동이 있다. 요거 참고로 하셔서, 근데 이게 뭐 주가 흐름에 크게 막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이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웃긴 기사가 있어서 이것도 참, 이거 어제 제가 영상 찍다가 본 영상이라 그 기사라 소개는 안 드렸는데,
동학개미가 슬슬 발을 빼나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동학개미가 슬슬 발 뺀다는 소리 할 정도면요. 아, 애들 빼고 있으니까 니들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매수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은. 요즘 개미들이 바보도 아니고 얼마나 똑똑한데. 단합이 안 될 뿐이죠. 똑똑합니다. 예탁금이 10조 이상 빠져나갔다. 근데 이제 제가 댓글에서 정말 명답을 발견했어요. 보시면은 12일부터 순매수가 12조가 넘는다. 12조가 넘게 샀으니까 예탁금이 12조 넘게 샀는데 예탁금이 10조 빠졌으면 2조는 더 들어왔단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 쓰는 애들은 아유 참 이런 분들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좀 그래요. 예. 연기금에서 빼니까 동참해야죠. 명답이네요. 참. 아유, 미국 증시로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 보고 연기금이 좀 한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은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좀 변동성이 컸던 거고요. 이게 아마 뭐 내일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너무 뭐 신경 쓰실 만한 부분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뭐 미국 금리가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내리고 있다.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뭐 구실을 찾기 위해서 뭐가 있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아 요거랑 좀 연관성이 있겠네. 이 정도로 추측을 하는 거지. 그게 주가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은 절대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걸 가지고서 미국에서 YCC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컨트롤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요. 주가는 엄청나게 날아갈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저로서는 좀 한 반반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반응이 나오면 굉장히 크게 날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게 안 나오더라도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꼭 수익 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좀 하락했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오늘 잠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